한국 비구니 전통의 대가람 운문사가 수행과 포교의 출가 정신을 되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제 법문에 나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선 명상을 통해 불자와 출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게 종단 운영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 전국 불교 합창제가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부처님을 천탄하는 환희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이해하는 지표, 애니어그램을 부처님의 제자와 연결해 신행 지표로 제안하는 흥미로운 포교 방편이 개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애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해 안내 책자와 테스트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 전용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구니 승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설재단 승가공동체 회복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해문 스님이 세미나를 열고 비구니 노후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비구니 주거복지시설 설립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비구니 전통의 대가람 운문사가 수행과 포교의 출가 정신을 되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입제 법문에 나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선 명상을 통해 불자와 출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게 종단 운영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2천여 명이 넘는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들이 한국불교 주문과 전법을 위해 마음을 결집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어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연수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율주 일진 스님, 종회의원 정운 정관 법회 설해 스님 등 동문들도 참석해 단합된 힘을 보였습니다. 총동문회장 서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자 감소로 학인 스님들 역시 줄어들고 있고 불조의 해명을 잇고자 하는 전통의 계승과 유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처해 있다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연수에 잔해서 실천 가능한 좋은 의견들이 모여서 60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운문사 승가대학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래도록 계승되고 모든 승가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다며 특히 근래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승가의 발전과 훌륭한 출가자 양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선구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주 명성 스님은 주지 진성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운문사에 들어와서 학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54년이 넘었고 승가대학의 역사도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법과 수행, 가담수호, 사회복지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 불교 비구니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운문사가 어떻게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발전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종단 차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청년들의 사고와 정서에 맞게 전법을 하기 위해 명상을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며 선명상을 통해 불자와 출가자 수를 증가시키는 게 종단을 운영하는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서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명상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나중에 점점 불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자화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출가인도 많이 생길 것이고, 불자가 많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출가인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불국토 정토가 이루어진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진우 스님은 기본 교육기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화될 것으로 전방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지방승가대학도 살고 중앙승가대학도 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행자교육원을 하나 더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기본승가대학의 체제 입제 시기에 이어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이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의위원 정우 스님이 운문사의 위상과 그 역할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24 전국 불교 합창제가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환희의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불교 합창단의 화려한 무대를 알리는 북소리가 2000여 사부대 중으로 가득 찬 객석에 울려 퍼집니다. 2024 전국 불교 합창제가 광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법을 울리다란 주제로 진행된 합창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남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경우 스님 등 본사 주지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 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중들과 함께 즐기며 전법하기에 합창만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창제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요즘 이런 불교 합창단이 사실은 연불이 됐죠. 연불이 됐고 앞으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전달 매체로서는 합창단보다 더 좋은 그런 이제 접법 매체가 없다고 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불교 합창제를 환영하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날 멋진 합창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다스려주고 우리에게 부처님의 큰 뜻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빌어보겠습니다. 합창제는 찬불가뿐만 아니라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모인 합창단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부처님 탄탄하는 그 찬불가를 부르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울컥거리기도 했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부자님 또 그 부처님 가피 속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영원히 많이 오랫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합창단원들은 문화도시 빛골 광주에서 부처님법을 노래하며 시민들에게 부름을 전파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이해하는 지표, 애니어그램을 부처님의 제자와 연결해 신행지표로 제안하는 흥미로운 포교 방편이 개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애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해 안내책자와 테스트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나는 느긋하고 온유하며 평온한 사람이다. 나는 나만의 공간에 필요해서 고요한 법당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격 유형 안내서를 따라 45문항의 간단한 문항에 답하면 9가지 성격 유형을 부처님 제자와 연결해 자신에게 맞는 부처님 말씀을 제안하며 수행 길잡이로 제안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애니어그램을 불교와 접목한 성격 유형 안내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소개 책자와 검사 링크 등을 공개했습니다. 후기 경전을 이제 많이 인용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 유형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캐릭터도 참조를 하고 또 수행 방법도 그렇게 해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위 또 다른 상대를 위해서도 어떤 이심전심이나 어떤 역지사지 어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성격 변화를 유도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 애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은 9가지의 유형을 부처님 제자와 연결해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제안하고 명상법과 직업도 제안합니다. 안내 책자에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에 따른 9명의 선제들이 법당에 모인 일화를 담았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관점에 따라 방석을 놓는 방법, 줄을 맞춰 앉는 방식 등의 상황을 통해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불교 애니어그램은 스님들의 신행 상담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들께서 이걸 좀 활용하시면은 보살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런 명상법이라든지 이런 경전의 문구를 또 안내해드리고 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 그 틀은 공성 베이스니까 그것 또한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걸 이제 유도하는 거죠. 포교원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원에게 불교 애니어그램을 시연하고 설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안을 수정 보완해 젊은 불자들과의 공감대를 적극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 전용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구니 승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설재단 승가공동체 회복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해문 스님이 세미나를 열고 비구니 노후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비구니 주거복지시설 설립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평생 수행에 전념하며 한 길을 꿋꿋이 걸어온 원로 비구니 스님들이 노후에도 위기에 맞게 수행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구니 스님 전용 주거복지시설 설립을 고민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청설재단 승가 공동체 회복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해문 스님이 지난 26일 서울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비구니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찰 경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해문 스님과 어느 날 미팅을 했을 때 이런 큰 원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뜻을 내셨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그 동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찡했고 코등이 시끈하면서 스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회장으로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간, 인원이 필요하다는 인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비구니 스님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학술 세미나는 앞으로의 건강하고 행복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전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여정이라고 봅니다. 해문 스님은 노환 등으로 비구니 스님이 일반 요양병원에서 겪는 불편한 사연을 듣고 비구니 스님 전용 주거 복지 시설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불사보다 비구니 스님의 노후 복지를 위한 전용 주거 복지 시설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설은 스님들의 수행한 그 결과를 오롯이 혼자 보림도 하시고 또 그 수행을 잘 다듬어서 가시는 길까지 비구니 승가 공동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원로 비구니를 위한 노후 주거복지 방향과 과제를 이해숙 전 동국대학교 강사가 비구니 수행생활 기초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4명의 발제자가 나서 원로 비구니 실버타운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고경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24년 동안 출가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불교계는 세속 인구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년기 만성질환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병고에도 안정적 수행으로 정체성과 위의를 지킬 수 있고 의료기능이나 문화,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와 규모여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도시도 좋지만은 도시보다는 도시 의료기능이나 사회문화적 기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자연적 환경 경관이 어우러지면 꼭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숙 전 동국대 강사는 실태 파악이 최우선 과제라며 상징적인 공동체가 아닌 물리적 공동체로서 수행, 전법, 회향의 역량과 지혜를 총결집한 승가의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근의 제가불자를 위한 실버타운을 설립해 제가불자 대중 고령화 및 독거노인을 위한 지지적 관계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스님이 연세가 들어도 법회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수행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시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내가 법회를 못하면 나와 함께 하던 제가 불자들이 누군가 다른 분의 법회에 와서 나를 얼굴이라도 보고 가도 좋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출발부터 법인화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하춘생 동국대학교 책임교수가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비구니의 역할을 임시연 만다라 심리연구소장이 노년기 여성 출가자의 심리적 특성과 노후 준비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통도사 극락암이 고원당 명정대선사 원적 5주기를 맞아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극락암은 어제 무량수각에서 문도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하고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극락암 감원 관행스님은 명정스님의 유지를 새기며 늘 정진하는 문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극락암에서 경봉스님을 모시며 수행 정진한 명정스님은 통도사 극락호국 선원장을 맡아 경봉스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2019년 3월 25일 범납 60년, 세수 7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계종 등록 사찰 중 임기 만료 후 후임 주지 품신이 이뤄지지 않아 주지 스님이 없는 사찰이 41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독립운동의 성지 종로 대각사는 매주 수요일 참선을 배우려는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등록 사찰 3,600여 곳 중 공찰 52곳을 포함해 주지 스님이 없는 사찰이 41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30회 임시회 둘째 날 진행된 종책 질의에서 종회의원 성광 스님이 총무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으로 주지 임기 만료 사찰 가운데 후임 주지 품신이 이뤄지지 않은 사찰은 공찰 52곳, 사설 사암 362곳으로 총 414곳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규모 사찰의 경우 신도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주지 임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말사주지 품신 독려 공문 발송과 현장 확인, 지방사찰의 운영 주체와 고용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법보신문은 서울 종로구 대각사가 참선을 배우려는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허정선 동국대 철학박사가 진행하는 도심 속의 화두참선 봄학기에 사찰 신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신행단체 불자들이 찾고 있는 건데요. 대각사를 창건하고 참선을 널리 알리는 데 진력한 용성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6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입소문을 타고 한 학기에만 20여 명이 참여하는 강좌로 성장했습니다. 화두참선 강좌를 기획한 허정선 박사는 대각사, 도심 속 화두참선 강좌는 가까이서 전통 한국 불교 수행법인 화두참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는데요. 참여자들은 이론 교육과 실참을 번갈아 반복해 본래 공함을 바로 알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